안녕하세요. 동화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화고등학교 수학교사 그리고 올해 고1 수학을 맡게 된 강창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학교에서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마주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휴교가 길어짐으로써 부득이하게 여러분과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휴교로 인해서 생각보다 개학 일자가 많이 늦춰져서 학교 교과 진도가 이대로 늦춰지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여서 학교에서는 교과 진도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교과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서 문자를 받으셔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아마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룸에서 각각의 교과를 뭘 들어야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이 아셨을 거고, 수학은 아마 거기에서 찾아서 아마 이 영상으로 들어오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촬영 목적은 일단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 첫 번째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1학년 고1 수학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고1 수학 저희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미래엔 교과서 나온 이 고1 수학인데 총 몇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요 3개까지가 뭐냐면 1학기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공부하는 건 다항식,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이 3단원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1학기는 앞에 있는 요 3개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 요 3단원 중에 절반이 중간고사 범위일 거고요. 나머지 반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학이 늦춰졌으니까 앞에 있는 다항식에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제가 지금 여러분 사이트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걸어놓고 유튜브로 제가 요 수학 온라인 고1 강의를 올릴 거거든요. 이미 몇 강 정도는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1강, 2강, 3강 쭉 들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수강하고 계약해서 학교로 오면 되냐면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아직 몇 강까지 다 촬영을 안 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 촬영을 어디까지 지금 했냐면 다항식의 곱셈과 남셈까지는 이미 지금 강좌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끝나고 바로 저는 이 뒷부분도 빨리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들으시면 되냐면 인수분해 파트까지요. 2-2의 03 인수분해 파트까지 올리시면 되고, 제가 아직 몇 강까지인지는 안 정해져 있어서 사이트에는 여기까지 들으세요 라고만 나와 있는데, 제가 강의를 다 찍고 몇 강까지 들어야 되는지가 되면 제가 그 사이트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1강부터 여기 몇 강까지 들으세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계약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하시면 요 앞부분은 진도를 안 나갈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1 선생님들도 여기 이어서 뒷부분부터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약하기 전까지 여기를 온라인 강의를 학습하고 여기까지 공부해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강의를 여기까지 들어라.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숙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올려드릴 건데 강의 교환을 만들었어요. 따로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개념 짧게 올려드리고 문제들이 여기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교환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환을 다운을 받으셔서 그 교환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 갖고 오는 거예요. 아마 한 60문제, 70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풀어 갖고 오는 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강의 1, 강의 수강 교환을 다운받아 여기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면 거기 있는 걸 출력해서 풀어 갖고 오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학교 교과서예요. 학교 교과서에 그 범위까지 몇 페이지냐면 37페이지까지거든요. 교재는
여러분 받은 교과서, 이 교과서에 12쪽부터 37쪽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약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계약하고 가지고 오셔서 수학 시간에 교과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실 거예요. 수학 선생님들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할 거니까 12쪽부터 37쪽까지 꼭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 수학 블로그 여기 있잖아요. 아마 제 강의 듣다 보면 블로그가 어딘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접속할 수 있는데 이 수학 블로그에 보면은 Q&A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궁금한 것도 질문하셔도 되고 요 교과서 있죠. 교과서를 풀다가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 라고 Q&A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문제만 강의를 따로 만들어갖고 올려드릴게요. 한 분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뭐 단 한 명이라도 그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Q&A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몰라서 안 풀어갖고 오시면 안 돼요. 몰라서 안 풀어갖고 오시면 저는 안 해온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르면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까지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세 가지예요. 뭐였냐면 첫 번째 강의 듣기, 온라인 강의. 제가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듣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강의 교환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출력해서 풀어오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교과서 풀어오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다 해결해 준다. 여기까지가 계약하기 전까지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학교에 안 왔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시험을 어떻게 보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수학은 일주일에 4시간이 들었어요. 아마 일주일에 4번 만나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 빼고는 다 수학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필평가라고 하는 게 있고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필평가가 전체 여러분들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등급은 1부터 몇 등급까지 나오냐면 9등급까지 나와요.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데 그 1등급은 4%예요. 전체 성적 여러분들 맞은 점수에부터 쭉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4%가 1등급. 그 다음에 11%가 2등급. 23%가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 점수를 어떻게 선정하냐면 그냥 중간고사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지필평가가 60%입니다. 지필평가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2번 시험을 봐요.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라고 했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시험을 봅니다. 각각이 전체 점수의 30%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2번 진행됩니다. 이게 1학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는 40%라 그랬잖아요. 그 40%가 40점으로 해서 들어가요. 40점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수행평가는 1, 2, 3 3개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1차 형성평가라고 해서 중간고사랑 다르게 수업 중에 한번 시험을 볼 거예요.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1반이었으면 1반에 들어왔다가 수학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1차 형성평가 배운 데까지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수업 중에. 그게 15점입니다. 뭐 낸 거에 다 맞으면 15점. 그 다음에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 맞으면 뭐 14.5점. 그래서 점수가 여기 받을 거예요. 첫 번에 한번 시험 수업 중에 한번 보고 또 한 번 시험을 봐요. 다 알려줘요. 어디에서 시험을 보는지. 그래서 시험을 봐서 15점, 15점. 수행평가 40점 중에 30점이 요거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10점은 뭐냐면 발표 및 수업 참여도로 10점을 나눠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매 평상시에 수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10점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 교재 점검이 4회 들어갑니다. 교재 점검이 4회 들어가는데 수업 중에 아마 숙제를 많이 내드릴 거예요. 교과서에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숙제를 내주겠죠. 그죠? 또는 노트 필기 이런 걸 시켰을 때 그거를 4번 검사를 할 거예요. 4번 검사해서 매번 검사하는 게 0.5점. 아마 아까 제가 여러분 숙제 내드렸죠. 뭐였냐면 학교 교과서 숙제. 아마 요게 점수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저는 제가 들어가는 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제가 안 들어가는 반도 있을 텐데 제가 들어가는 반은 요걸 수행평가에 0.5점 넣을 거예요. 가지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그래서
여기에 노트 점수가 2점 들어간다. 이건 수업 중에 일어나는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독서가 있어요. 수학 독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수시로 학생부 종합으로 가잖아요. 학생부 종합에 뭘 보냐면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이 수학 관련된 책을 뭘 읽었나 생기부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들 생기부에 도움되라고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독서 최소한 2권 이상 해오기가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권 읽어올 때마다 1점이에요. 수학 관련된 독서. 수학에 재미있는 이야기, 수학의 오일러 이야기, 수학 관련된 책 많잖아요. 그거를 학기 중에 읽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시간 많을 때 수학 관련된 독서를 해오면 계약했을 때는 부담이 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수학 관련 독서 2권을 해갖고 오는 게 2점입니다. 발표는 이제 간단하게 교탁에 나와서 저 이런 책을 읽었고요. 이 책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발표 이외 2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또는 이거 풀어볼 사람 손 들어갔고 해결하면 2번 이상씩 하면 그게 2점이에요. 이게 이제 수업 태도를 이렇게 나눴어요. 합치면 6점이죠. 그죠? 뭐냐면 기본 점수를 4점 드려요. 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면 10점 중에 4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게 다 합쳐져서 수행평가는 40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필평가 60, 이 60이 1차 지필 30, 2차 지필 30, 그리고 수행평가 40. 이건 40점 그대로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본 거야. 1차 지필을 봤어요. 1차 지필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80점을 받았어요. 1차 시험 이렇게 봤어.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2차 지필에는 몇 점을 받았냐면 90점을 받았어.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80점이 환산이 돼요. 어떻게 환산이 되냐면 각각 60%잖아요. 이게 60%인데 얘가 몇 프로냐면 30%, 얘가 30%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맞았으면 80을 100점 중에 30점 환산해서 점수를 이렇게 매겨줘요. 그러면 얘는 계산 어떻게 해질까요? 약분되겠네요. 그죠? 약분되고 0, 0 약분되면 24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지필 90점은 얘도 몇 프로 반영되는 거냐면 30% 반영되는 거죠. 그죠? 30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0, 0, 0, 0 약분하면 93, 27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학기말 성적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 학기 중에 수행평가를 보겠죠? 수행평가는 몇 가지로 나눠지더라? 3가지로. 1차 시험. 그게 몇 점 만점이었죠? 15점 만점이었어요. 15점 만점이었는데 여러분이 다 맞았어. 15점 이렇게 받은 거야. 2차.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틀려갖고 14.5점을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받은 거야. 그리고 수업 태도. 수업 중 질문하거나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요 점수는 9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합쳐지겠죠. 그죠? 더하면 얼마냐면 24에다가 그죠? 이거랑 이거로 하면 24니까 38.5점. 요게 뭐로 봤냐면 요건 수행평가 38점이에요. 수행평가 40%. 40%가 40점 만점으로 이렇게 되고 얘는 따로 안 곱해요. 얘는 따로 안 곱하고 요거 자체가 38.5점 그대로 40%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 맞은 점수는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100점 만점이거든. 1차 지필은 100점 만점인데 100점 중에 80점 맞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최종 뭐 하시는 거냐면 더하는 거죠. 더하면 몇 점이냐면 24, 27 더하면 51, 51에다가 요거 더하면 89. 제 최종 점수는요 89.5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교생이 100점부터 이렇게 쭉 내림차순 정리돼서 이 중에 4%가 전체 인원의 4%가 1등급이 나가는 거예요. 생기부에서. 그리고 11%가 2등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3%까지가 3등급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은 이렇게 매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강의 들으면서 교과 진도도 잘 나가셔야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지금 잘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제 수업 강의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학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